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휴먼 iPSC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근육 또는 이제 신경 관련 질환들의 모델링을 하는 저희 랩의 과정 그런 그 실험대 내용을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좀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그 실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저의 그 디스클로저 슬라이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비타 ABL 바이오 미제노 리그론 테라피틱스의 그리고 이제 Q8 바이오 벤처 캐피탈의 파운더이고 이 회사들의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CMTRF라는 단체에 SLB 멤버로 일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그랜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회사들에서 펀딩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보이시는 바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 유래 iPS 셀을 다 이제 쉽게 좀 만들게 되고 있고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리포턴트 스템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로 분할을 해서 그 질환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세포를 되게 많이 저희가 이제 그 분할을 해서 그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라지 스케일 컴파운드 스크린도 가능할 거고 또는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좀 전반적인 개념 다 아실 내용 아실 거고 저희가 이제 이 iPS 셀을 가지고 포스닥 때부터 한다 하게 되면 거의 한 15년 이상 정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다 같은 얘기일 겁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그 어떤 새로운 툴을 같은 거를 개발하시고 또 저기 실험을 하실 적에 항상 느껴지는 그런 그 퀘스천 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세팅에 대한 어떤 리미테이션 같은 건 다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리미테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뭐 어떤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은 항상 이제 어떤 그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또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화합물을 발견하고 이제 그런 과정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특정 질병에서 어떠한 신경세포는 되게 그 잘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소멸돼서 그 질환을 일으키지만 그 특정 뉴런 어떤 세포에 대해 비슷한 저 세포들이 있는데 또 걔들은 그 질환에서 전혀 그 망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iPS 셀을 통해서 한 환자의 iPS 셀에서 각각 다른 세포 타입을 분할을 시켜서 어떤 것들을 이제 특정 질환에 되게 이제 더 벌러너블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서 그 두 개의 세포 타입들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그 질환에 대한 이해도 또한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단초들을 내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휴먼 iPS 셀 유래 세포들은 어느 정도 성숙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당연하게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iPS 셀 가지고 어떤 세포를 분화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뭐 빠르면 한 달, 뭐 좀 오래 걸리면 한 3, 4개월인데요. 그런 시간을 본다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세포들은 이제 뭐 피털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숙도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그 iPS 셀 유래 세포들을 조금 더 성숙을 시켜서 소마틱 스템셀 같은 그 형태로 분할을 유도하고 그런 애들이 인비보에 들어갔었을 적에 어느 정도 장기간 그 환자의 몸 안에서 또는 아니 마우스 모델의 생체 안에서 그 소마틱 스템셀로의 펑션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iPS 셀 가지고 이제 레이트 온셋 질병들
저기 모델링 할 적에 약간 그런 그 시스템, 저희 IPS들만 가지고 있는 단점들 중 한 가지가 이제 그런 그 성숙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이지 매칭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병인적 그 단백질에 대한 그런 응집을 저희가 유도를 함으로써 그런 레이트 온셋 질병들을 우리가 이제 모델링 좀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이 된다 하게 되면 세 번째 것까지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컨셉은 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iPSCell 베이스드 될 그런 이제 질병 모델링 같은 하실 적에 도입되는 그런 컨셉인데 그 헬스한 그런 컨트롤 iPSCell들이 있을 거고 특정 질환 iPSCell들이 있고 이들로부터 이제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를 이렇게 분화한 뒤에 그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아니면 뭐 드럭 캔디데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한 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런 컨셉을 저희가 이런 ALS에 도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가 알려져 있는 환자분들이 약 10%, 그리고 나머지 90% 분들은 대부분 스포레딕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 한 가지가 아니고 또는 어떤 돌연변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을 할 적에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ALS의 그러니까 공통되어진 질환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공통되어지는 약물 개발을 할 적에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다음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비디오는 이제 이 ALS 환자분에 대한 얘기고 이분은 말기 그 스테이지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그 자기 친구라든지 뭐 패밀리하고 이렇게 의사 교환하는 방법은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그 타이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을 통해서 이제 그 환자분의 친구라든지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그 의사 교환을 하시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대부분의 ALS 환자분들에서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안구를 움직이는 오큘러 모터 뉴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완전 온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스파이널 모터 뉴런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파이널 모터 뉴런하고 또 오큘러 모터 뉴런 둘을 비교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그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ALS, iPS 셀러부터 이제 오큘라 또는 이제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큘러 모터를 만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 제가 저기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큘러 모터 뉴런은 미드브레인 벤트럴 리전에 포함되어 있고 이 폭스튜브라는 유전자가 하나의 마커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또 넉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폭스튜브 3' 뮤테알 리전에 JPP를 넉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리포터 라인 만들었고요. 이렇게 그 후에 분할을 시킨 후에 팩스 솔팅을 통해서 이런 오큘러 모터 뉴런을 분리하고 또 다시 또 길를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커들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오큘러 모터 뉴런 말고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지금 보이는 얘기는 이제 그 폭스튜브 리포터 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들이 이제 컨트롤 라인뿐 아니라 SOD1 뮤테이션 ALS iPS 셀 라인 또는 이제 C9 ORF72 ALS iPS 라인에다 각각 넉기를 시켜서 ALS 질환 특이적인 오큘러 모터 뉴런을 만들었다, 분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방법, 그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오큘러 모터 뉴런을 분리했다는 얘기를 보여드린 거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HB9, 즉 스파이널 모터 뉴런의 마커인데요. 이 스파이널 모터 뉴런에 대한 그 마커를 리포터 라인 만들기 위해서 HB9 그 3' 뮤테알 리전에 GFP를 넉인을 해서
ALS 스페시픽 저기 포털에 만들었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C9ORF72 또 SOD1 뮤테이션 IPS 라인에다가 이제 넣기를 해가지고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환자 iPS 셀 라인에서 각각 오큘러 모터 뉴런,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분리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환자 iPS 셀로부터 각각의 이제 오큘러,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분리했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ALS iPS 라인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한 일은 그래서 이 각각의 오큘러,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분리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일은 이제 단순하게 RNA 시퀀스 했던 내용들이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재미있게도 C9의 경우 또는 이제 소드1의 경우 동일하게 이 리피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9하고 그다음에 소드1 두 RPS 라인으로 만들어진 그 오큘라 스파이널 모터 뉴런 두 개에 비교해서 공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스파이널 모터 뉴런의 경우에서 이 C9, 소드1의 두 뮤테이션의 경우 리피드 관련되어 있는 차이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였었고, 그런데 그 후에 이 RNA 시퀀싱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리피도믹스의 어널라이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 해주신 분이 이제 그 USC에 계신 어형진 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그분 교수님 랩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C9 똑같이 RNA-식 결과 찍은 것처럼 똑같이 이제 두 가지 뮤테이션 ALS iPS 라인 만들어진 오큘라 스파이널 모터 뉴런, 오큘라 모터 뉴런, 그다음에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랩에서 그 언바이어스되게 3,000개 되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스펙을 찍었었고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RNA-식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제 RNA 시퀀싱 결과와 이제 리피드 그 프로파일 결과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컴파일링해서 봤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보 어널리스트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봤었는데, 역시 리피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차이점이 보여졌다는 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나온 이 결과를 좀 더 검증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 뭐냐면, 두 개의 셀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17개의 셀 라인, 즉 17개 ALS 환자분으로 만들어진 iPS 라인 사용했었고, 그리고 그와 비교된 컨트롤들은 오큘러 모터 뉴런이 아니라 헬시 컨트롤 iPS 라인들이었습니다. 즉 헬시 컨트롤 iPS 셀 라인으로부터 만들어진 스파이널 모터 뉴런, 그다음에 17개의 ALS iPS 라인으로부터 만들어진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비교했었고, 그 나온 결과도 역시 아까 보이는 결과 거의 비슷했었고, 리피드 관련된 여러 가지 패스웨이들이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각각 메타볼라이트에 대한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왼쪽 보시는 것들은 이제 각각 ALS, iPS 라인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메타볼라이트,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ALS iPS 라인을 만들어진 스파이널 모터 뉴런에서 공통적으로 감소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그 후에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 패스웨이, 한 가지 메타볼라이트를 저희가 이제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AA8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A86이라는 메타볼라이트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LS, iPS 라인 U의 스파이널 모터 뉴런에서 공통적으로 감소되었거나 아니면 아예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AA86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5 리포옥시지네이즈, 즉 5락스 이니비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5락스는 엔자임인데, 이 엔자임은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리피드 패스웨이 중에서 특별하게도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메타볼라이트 될 적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걸 메타볼라이저 시켜주는 그런 엔자임들인데, 이 AA86는 이 5락스 엔자임을 블락킹 시켜주는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5락스 이니비터인 AA86이
신기하게도 17개 ALS, IPS 라인업도 만들어진 스파이널 모터 뉴런에서 공통적으로 감소되어져 있거나 또는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했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AA861에 대한 이런 프로파일링이 그냥 프로파일링 돼서 어떤 피노타입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AA861 이니비터 이 같은 기능적 이니비터를 가지고 파이브락스 이니비터를 저희가 첨가해줬었을 적에 과연 ALS와 관련되어 있는 피노타입들이 레스큐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처음 테스트했던 그 모델은 뭐냐면 이제 인비트로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이 ALS 라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스파이널 모터 뉴런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분할을 하고 배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저희는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컨트롤 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HB나 포지티브 뉴런들의 감소되는 것들이 어쩌면 이제 ALS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인비트로 피노타입이다라는 걸로 규정을 지었고, 과연 이 파이브락 인비터들을 이런 인비트로 컬처 조건에다가 투여했었을 적에 이런 리서타입을 저희가 레스키할 수 있겠느냐가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IPS 셀러부터 한 23일 동안 분할을 시켜서 스파이 모턴들을 만드는데요. 또 저희가 잡아놨던 네 가지 그 5 락스 이니비터들을 데이 11일부터 약 12일 동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 23일 날 팩스를 찍어서 HB9GFP 포지티브 스파이널 모터 뉴런들의 숫자를 저희가 이제 재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 가지 5 락스 이니비터들이 공통적으로 C9 또는 SOD1 뮤테이션된 ALS, IPS 라인줄의 스파이널 모터 뉴런에서 어느 정도 레스큐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비보로 넘어가는 그 실험을 했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 모델인데요. C9 월F72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G4, C2 리핏을 많이 넣어준 그런 플라이 모델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C9 플라이 모델에서는 이 포토 리셉터 뉴런이라든지 아니면 서바이벌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카페익 애시드, 그러니까 즉 파이브락스 이미터 중에 한 가지인 파이브락스 카페익 애시드를 처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포토 리셉터 뉴런에 관련된 타입들이 계속 레스큐가 되고요.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트도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 카페익 애시드 이외에 다른 파이브락스 이니비터들에 대한 결과인데요. 똑같이 NDGA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아피제네 같은 경우 똑같은 공통적으로 유의적인 레스큐된 결과를 봤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또 한 가지 했던 것들은 이제 그 SOD1 뮤테이션된 마우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신 그 홍영빈 교수님 랩에서 도와주셨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의 증상의 온셋이라든지 서바이벌 레이트 같은 것들이 이 카페익 애시드를 처리하게 되면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됐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턴시 투 폴 아니면 뭐 그리스파 같은 경우에서 카페익 애시드를 처리하게 되면 컨트롤보다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봤었습니다. 또한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모터 뉴런의 숫자 또한 저희가 카페익 애시드를 처리하게 되면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되는 경향을 16주 또는 20주에서 봤었고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ALS, IPS 셀로부터 오큘러 모터 뉴런, 그다음에 스파이널 모터 뉴런 두 개를 분리해서 비교해 봤더니만 리피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타볼리즘들이 문제가 있었었고, 저희는 그 중에 한 가지 5 락스 이니비터에 대해서 포커스 했고요. 이 약물을 처리했었을 적에 인비트로 ALS, 스파이널 모터 뉴런 어세이라든지 또는 플라이 모델, 그다음에 마우스 모델에서 어느 정도 ALS 그 피노타입들을 레스큐할 수 있는 결과를 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일괄적으로 그냥 쭉 그렇습니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질문이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제 생각엔 챗박스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읽으면서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저희 그 꼭지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 꼭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과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적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한 가지가 과연 저희가 이제 환자한테 넣어드린 세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능적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iPS 셀 유래 세포들을 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었는데 가장 큰 것들은 역시 안전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iPS 셀 유래 세포들을 이식한 후에 그 세포들이 어느 정도 뭐 튜머라든지 이런 암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이제 FDA에서 이 iPS 셀 유래 세포를 가지고 클리니컬 출하에 대한 것들을 허락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iPS 셀 유래 세포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암을 만들 그런 위험성 같은 것들은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해소할 만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뮨 리젝션인데요.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분들한테 투여가 가능한 그런 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뮨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하이포 이뮤노제닉이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뮨 리젝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너크아웃을 시키고 또는 이제 이뮨 매스킹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넣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뮨 리젝션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이뮨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이뮤노제닉 iPS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세포 치료를 개발하게 되고 제가 볼 적에는 중국적으로 이 셀라인 이용하게 되면 범용적인 iPS 셀들의 세포 치료가 개발되기 때문에 아마 보험 적용까지도 아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이뮨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분위기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포 치료제를 환자에 넣어드렸을 적에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기능적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환자분들한테 세포 치료제를 넣어줬을 적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포 치료제 투여를 뭐 같은 환자한테 뭐 매달에 한 번 또는 뭐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여되는 그런 퀘스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소마틱 스템셀로서의 그런 기능이 있게 되면 걔들로 하여금 한 번의 이식으로서 환자 몸에서 그 어떤 로컬 스템셀로서의 그런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걔들이 이제 한 번 이식하게 되면 뭐 몇 년 동안 뭐 5년 동안은 다른 그 이식이 필요 없게끔 그렇게 해서 셀프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세포들이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또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또 뭐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 질병은 이제 머슬 웨이스팅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증상들을 커버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걸 일으키는 이제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노화 또는 이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 그 암에 관련되어 있는 카키시아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상에 대한 그런 인조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전히 뭐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뭐 효과적인 치료가 없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머슬 웨이스팅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포 치료제가 되게 좋은 그런 대안 이수가 있는데 역시 같은 그 우려 사항이 뭐냐면 이런 마이오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넣어주게 되면 얘들이 마이오5로 분화가 될 거고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 근육에서 이런 마이오 파이버들이
한 그 두 달 정도밖에 못 살아남습니다. 계속 얘들이 그런 그 병인적인 환경에서 그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두 달,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 마이어블래스트의 세포 그 인젝션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3개월, 한 4개월 한 번씩 넣어드려야 됩니다. 상당히 되게 어려운 얘기일 거고, 뭐, 돈도 돈이겠지만, 그 반복되는 이식 과정에 생겨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어블레셀이 많이 어덜트 스템셀, 즉, 그 스켈레탈 머슬 스템셀 같은 형태의 세포를 만들므로써 얘들이 환자의 몸에서 셀프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세포 치료제 개발할 적에 상당히 유의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 iPS 셀 유래 세포들을 만들 적에 마이어블레 셀들이 아닌 그 머슬 스템셀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얘들이 인비브에 갔었을 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적인 로컬 스템셀로서의 그런 기능, 즉 뭐 니시에 가서 존재하든지 아니면 니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뭐 다른 머슬 인주리가 나온다 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해서 이 콰이어센트 스테이터스에서 액티브로 가면서 셀프 리니어를 통해서 그 새로운 머슬 리페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계속 지속적인 머슬 데미지가 오더라도 이 머슬 스템셀로서부터 그 계속되는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계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머슬 스템셀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컨셉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채세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카페익 애시드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거는 ALS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발표 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 나간 거는 한 6년 전 얘기지만 저희가 이 실험을 한 거는 거의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콜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몰 몰레큘 두 가지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뭐 실험 프리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니멀 소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iPS 셀, 뭐 휴먼 ESL 가지고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머슬 세포,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런 마이오튜브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분할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폰테니어스한 트위칭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다양한 iPS 세포, 또 질병 세포에도 워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티슈들을 이제 가지고 TEM을 찍어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이 머슬 구조들이 보여지게 됐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점을 좀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 라인을 만들게 됐고, 마이오제닉 그 프로세스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스테이지별로, 그래서 프로리포턴트 스템셀인 옥토포 GFP, 그다음에 소마이트의 마커인 MSGN1, 또 이제 머슬 스템셀의 마커인 PAX7, 그다음에 마이어블레스 마커, 마이오지 리포트 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고, 각가지 스테이지별로 이제 여러 가지 RNA 시퀀싱도 봤었고, 새로운 진도 봤었고, 또 이런 저희가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 플로리포턴트 스템셀 유래 이 팩스엠 파지티브 세포들이 과연 인비보에서 어떤 머슬 스템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었고, 제가 이제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크라이테리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얘들이 저희가 인비보에 넣어뒀을 적에 그 인비보에서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식해진 세포들이 과연 니시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콰이어센트 스테이터스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걔들이 나중에 그 팔로우업 되어 있는 다른 4주 정도 후에 나오는 세컨더리 머슬 인저리에도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느냐. 또 마지막에 대한 그 크라이테리아는
첫 번째 마우스에서 분리한 머슬 스템셀들이 다시 한번 다른 마우스에다가 이식했었을 적에 과연 걔들도 어떤 머슬 스템셀로서의 그런 프로퍼티를 보일 수 있느냐. 저희가 이런 네 가지 그런 크라이테리아를 만들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휴먼 ESL로부터 머슬 세포를 분할을 시키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팩7 GFP 파지틱 세포들을 이제 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 저희가 분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머슬의 스페이스픽한 톡신을 저희가 이제 이 마우스에 준 후에 거기다가 저희가 이 세포를 투여하는데요. 사주 뒤에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휴먼 스페이스픽한 디스트로핀, 즉 마이오 파이버 마커입니다. 들이 많이 여기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식한 이 세포들이 이 머슬 데미지에서 그러니까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휴먼 스페시픽한 마이오 파이버를 마우스 머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머슬 티슈를 잘라서 봤더니만 이 머슬 스템셀들이 존재하는 그 니시가 있습니다. 그 니시들은 이런 라민으로 쌓여져 있는 마이오 파이버들 그런 그 변방에 팩스7을 발현하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들은 저희가 넣어준 이식했었던 휴먼 세포들이 이 팩스7을 발현하면서도 4주 후에도 발현하면서도 휴먼 마커가 보여지면서도 동시에 이제 라미닌 그 번들 내에 존재하고 있다. 즉 얘들이 일부는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참여했었고 나머지 일부들은 이 니쉬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니쉬에서 그 팩7을 발현하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애들이 그 GFP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식한 후에 마우스 티슈를 4주 후에 이식 후 4주 후에 이 마우스 머슬을 제가 분리를 해서 싱글셀을 만든 다음에 그 뒤에 팩스를 찍게 되면 이 GFP의 강도는 되게 그 딤한 레벨이지만 요즘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딤한 그 팩7 GFP 파지 세포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0.01%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들을 가지고 이제 싱글스 RNA 시퀀스를 했는데 비교했던 대상들은 이제 인비트로 컬처 세포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현되어 있는 그 RNA 레벨인 거고 이 보라색일수록 조금 더 인비보 세포에 많은 그런 유전자들인데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밸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녹색으로 보인다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P-밸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머슬 스템셀 마커들이 이제 많이 발현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너치 같은 경우라든지, 폭소 같은 경우라든지, 뭐 ECM 같은 경우, 또 윈트 같은 경우 이제 발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셀 사이트 관련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현을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머슬 스템셀 마커들을 이 세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셀 사이트 어널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랑 파이오닌 Y 가지고 제가 이제 스테이닝 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DNA 그리고 RNA를 커버할 수 있는 다이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비트로에 설치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DNA 양 또는 RNA 양을 통해서 G1 또 S, G2, N 페이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상당히 그 일부 세포들만 이 G0 스테이지에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인비보에서 아까 같이 마우스 티슈를 싱글셀을 만든 다음에 팩7 GFP를 게이팅을 먼저 한 후에 그 세포들 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하고 파이오닉 Y를 봤던 건데요.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 G0에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마우스에 이식했던 세포들이 니슈를 가고 있고, 걔들이 팩7을 발현하게 되면, 걔들은 대부분 다 이런 G0 스테이지에 포함되어 있다. 즉, quiescent 스테이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가 뭐였냐면, 나중에 따라오는 두 번째 머슬 인주리에도 과연 우리 세포들이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카디오톡신을 통해서 머슬 인조리를 준 상태에서 세포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식하는 4주 후에 저희가 두 번째 머슬 인조리를 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머슬 인조리를 준 후에 5일 후에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스트로핀, 휴먼 스페시픽한 디스트로핀, 즉 휴먼 스페시픽한 마이오파이버는 이 머슬 톡신을 때문에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세컨더리 인조리를 준 4주 후에를 보게 되면 여기 많은 그 휴먼 스페시픽한 마이오파이버들이 보여집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세컨더리 머슬 인조리를 줬었을 적에는 휴먼 스페시픽한 마이오파이버들이 다 죽어나갔고 대신에 콰이어스트 되어 있는 머슬 스템셀들이 그 후에 이제 4주 동안 이제 새로운 머슬 파이버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식되어 세포들이 니시로 가 있다가 그 니시에 있는 애들이 콰이어스트에 있지만 걔들이 세컨더리 머슬 인조리를 어떻게든 간에 인식을 하게 되어 있고 걔들이 이 두 번째 머슬 인조리에 따라오는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마우스 환경에서도 이들이 어떤 머슬 스템셀의 그런 프로퍼티를 보여주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실험은 뭐냐면 이 프라이머리 리시피언 마이스에서 이 팩7 파티티 애들을 저희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분리한 후에 약간 저희가 인비트로에서 일주일 정도 기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세포들을 세컨더리 리시피언 마이스에 이식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컨더리 리시피언 마이스에서도 이 휴먼 유래 그 팩7 파티티 세포들이 니시 에어리어까지 이동을 했었고 거기에 존재하고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 데이터들은 이제 그 후에도 휴먼 스페시픽한 마이오파이버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든 머슬 스템셀들이 인비보에서 콰이어스트 스테이터스로 니시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온 팔로우업 머슬 인조라든지 다른 리시피언 마이스에서도 머슬 스템셀들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 세포들이 어떤 테라피우틱 베네핏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었고 그 대상되는 질병은 듀셴, 베커, 근이형증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질병들은 디스트로핀 유전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뮤테이션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20대 후반 정도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병변을 보게 되면 머슬 티슈들이 근육들이 뭐 지방이나 파이브로틱 티슈로 변화가 돼서 머슬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질병들이고 아직까지 정말 효과적인 그 치료법은 없다가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듀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스트로핀에 대한 그런 그 돌연변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돌연변이가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 이런 돌연변이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어떤 그 질환의 치료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질환을 모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이런 마우스 모델인데 저희가 세포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뮤노 디피션 마우스 백그라운드에 이런 디스트로핀이 없는 마우스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카이바라는 교수님 랩에서 이제 그 NSG, MDX, 4CV라는 마우스 라인을 얻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 비슷한 컨셉인데 저희가 이제 그 카디오톡신을 넣지 않고 그냥 MDX 마이스에다가 저희 세포를 이식을 했었었고요. 4주 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뭐 트레디밀 어세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또는 이제 머슬에 대한 그 피로도를 느끼는 결과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 역시 뭐 휴먼 스페시픽한 마이오파이버를 만들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세포들이 이 MDX 마이스에서도 이 머슬 니시에 이동을 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즉
세포들이 이렇게 MDX 마이스에다가 넣어준 후에도 이 롱텀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즉 머슬 스템셀로서 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스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휴먼 iPS 셀, 휴먼 ESL 유래에서 만들어진 머슬 스템셀들이 인비보에서 어느 정도 머슬 리페어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 세포들은 머슬 리시로 이동을 해서 콰이어센트 상태로 존재하다가 세컨더리 머슬 인조리에도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얘들을 분리한 후에 다른 마이스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혹시 머슬 스템셀로서의 그런 프로퍼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듀시엔 마우스 모델에서도 어느 정도 그 테라피틱 베네핏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가지 스토리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 관계상 예,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 이ገብ상 교수님 그 두 번째 스토리까지 듣고 앞으로 남은 약 20여 분의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